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하 9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채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아니죠. 그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잠시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시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않아서 어디에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발생하면 우리 더다오 해킹 사건 때처럼 이더리움이 또 뭐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대감이 커져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만약에 이런 버그가 생긴다고 하면 굉장하게 큰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포스 전환이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포스 전환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던 탈중앙화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전 사실 포스 전환되는 게 지금 난이도나 이런 측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채굴자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더리움 같은 것도 채굴자가 거의 180만 개를 막 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좀 매도를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포스 전환이 되면은 이제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그제 방송이에요. 그쵸? 그제 방송이고 제가 이때 오른다고 했던 게 이오스죠. 자, 이오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오스가 올랐는지 볼 건데 제가 그때 말했을 때 가격이 이제 바닥에서 한 10%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58,000원까지 가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많이 하셨고 지금 보시면 위에서 계속 수익 실현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제부터는 이제 조금 미장이 휴장이 나오면서 그때 좀 이때다 싶은 이제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매도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에 좀 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말했던 게 중국의 움직임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저 지금 아시죠? 제가 9월 7일까지 딱 장세가 좋을 거란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쵸? 지금까지 보시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꼭 진짜 지갑을 잘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우리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하셔서 정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이 그전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같이 보실게요. 후오비 글로벌에서 지금 중국 사용자들, 중국 본토인들의 사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대부분이 중국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아시죠? 챈들러 9를 포함한 이더리움이죠. 근데 이런 물량이 많은데 야금야금 사용하고 있던 우리 그런 후오비 글로벌이라는 이제 거래소를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후오비 글로벌은요 이미 12월에 아실 거예요. 11월이랑 12월에 하락장에 조금 초반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을 좀 같이 보실 건데 비트코인이 저번 하락장에 1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유가 후오비 글로벌에서 중국 본토인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서 시작이 됐어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후오비 글로벌이 90% 정도가 중국 본토 사용자였는데 대부분이 채굴자들이기도 하고 좀 이제 매수랑 매도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 양이 우선 많았어요. 탑10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거래소였는데 이때 이제 한번 중국 본토인들의 사용을 좀 줄였습니다. 자, 이때 그럼 이 금액들, 이 비트코인들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중국 정부가 먹었다고 제가 말했죠.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이제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갔고 얘네는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서 중국 정부는 이익을 조금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나쁜 소식이냐?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 주도로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조금 좋았다고 하면 이미 이게 좀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언했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후오비 글로벌이 15일부터죠. 15일 7시부터 암호화폐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대요. 그럼 왜 15일이겠습니까? 15일 날 뭐가 있죠? 머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번 주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저번 주 주말에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전에 알았겠죠? 근데 중국 채굴자들의 움직임은 그럼 항상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면 15일 날 전에 매도를 위해선 가격을 펌핑시켜 줘야 돼요. 그쵸? 가격을 펌핑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채굴자들과 기관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얘네는 지금 매도를 위해서는 상승을 주고 위에서 야금야금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이 눈꼴이 시리죠. 그래서 기관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기관이 자, 여기서 보시면 기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개수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뉴스는요, 사실 만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기관이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저번 주에 기관이 숏으로 이제 베팅을 걸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보통 제가 방금 전에 영상에서 말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기술적인 결함이에요.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말했어요. 그쵸?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이 사용할 핑계입니다. 이거를 가격을 떨어뜨릴 핑계야. 그럼 왜 이거를 떨어뜨려야 할까요, 여러분? 떨어뜨려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 자체에 유동성이 많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유동성이 많아서 이거를 줄이는 것이 파월이든 어디든 조금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파월 할배가요, 이 한 번만 열면은 6천조 막 6,800조 이런 식으로 증발되는 금액이 몇 천조가 그냥 그 할배의 입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주식이랑 코인이 죽어주면은 전체적인 시장에 그런 유동성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록 좋지 못한 방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좋은 효과적인 경기 긴축제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것이 조금 뻔한 상황에서 지금 기관이 베팅을 일부러 하방으로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부러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8,000원 전에서 매도를 전부 다 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3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3일 동안 오르면 다 팔아라. 오르면 매도를 해라. 천천히 하시면 된다. 48,000원부터 58,000원 사이에 매도를 여러 번 나눠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럼 수익이 생길 거다. 그러면 다음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중국 채굴자들과 기관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인데 지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이더리움 채굴자의 주소에서 88,000 이더리움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의 주소에서 제가 빠져나갈 거라고 이거 이야기했어요. 매도할 거라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중국계 사용자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가격을 올려줬던 거는 증시가 휴장이었죠. 노동절로 9월 5일날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건데 그때 이더리움 또 꼭대기에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매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지금 수익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난 장기로 들고 갈 거다. 지금 정도는 끄떡없다. 이런 분 계시면 어차피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어쨌든 17.5 정도가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최대한 바닥이에요. 작년이 아니죠. 저번 바닥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조금 더 정말 큰일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우선은 크고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모든 걸 팔아서 풀매수 하시면
진짜 지금 보세요. 이때도 뭐 망한다 하더니 지금 여기 어디까지 올랐죠? 여기서 매도하셨으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쨌든 18.9K를 돌파해서 하향으로 떨어진 순간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한 번 더 났어요. 그래서 지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업비트 기준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때 5일과 10일 이평선이 꼬여지면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정말 조금 한 번 더 매수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매수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매수를 조금 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매도를 또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또 한 번 더 하방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봉상으로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하락해도 뭐 여기 아무리 떨어져도 진짜 여기겠죠. 여기겠죠.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여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주봉으로는 진짜 사실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존버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존버하는 거였으면 매도를 하라 했을 텐데 여기서는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어쨌든 수익으로 전부 다 전환이 돼서 강한 상승을 먹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베이스가 되는 건요. 현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현금의 비중이 지금 80% 이상으로는 가지고 계셔야지 여기서 물을 타든 아니면 아래서 좀 분할적인 매수를 하든 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의 전부 다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면요.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 여기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것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비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의 비중보다 현금의 비중이 낮게 된다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말을 많이 했어요. 그쵸?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댓글들 아니면 이제 제가 지금 단톡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단톡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드리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일주일 넘게죠. 9월달 되기 직전부터 제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 8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지금 계속했습니다. 계속 그래요. 하락 대비하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지속적으로 하방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깨지게 된다면 전저점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현금 비중이 많은 게 장땡입니다. 현금 비중이 많으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예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코인장 망하나요 이러는데 코인장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나요? 여기서도 안 했을까요? 여기서도 안 했을까요? 똑같아. 항상 코인은 망하나요? 이러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뭐 또 노드 스트림 잠갔죠? 뭐 노르트 스트림? 이게 발음도 안 되네요. 노드 스트림 잠갔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사람은요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인이 될 가능성도 커요. 자, 어쨌든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했죠. 길게 말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지금 장에서 너무 힘들고 이러신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방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다 매도하라고 했고 이미 수익으로 먹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7월, 8월에 지금 이들 거의 2000%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손절 3, 4%씩 두세 번 했나요? 그것도 안 했어요. 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장에서는요 솔직히 어디까지 떨어지나요 어디까지 오르나요 이런 거는 차티스트적 관점이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거시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중국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고 특히나 지금 유럽연합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노드스트림을 또 잠그면서 유럽이 조금 안 좋아요. 그렇죠? 중국의 모습과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등 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신냉전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방망이 짧게 잡고 가야 된다. 마이너스 5% 진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손절해 버리세요.
아니면요, 진짜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방망이를 길게 잡겠다 생각해서 여기서 한번 매수, 여기서 한번 매수, 여기서 한번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마음은 편해요. 대신에 이렇게 되려면 현금 비중이 80%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이죠, 여러분. 진짜 저랑 같이 시황같이 보시면 이렇게 크게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잘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틀 전에 이야기한 게 그대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그대로 이렇게 나왔죠.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 진짜 앞으로 일어날 진짜 상승장 있습니다. 상승장을 대비를 꼭 해주시면서 같이 현금 비중 늘리고 공부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하단부에 카톡방 있고요. 카톡방 불편하시다면 시황 분석도 요즘엔 어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모두 다 확인하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코인에 조금 견문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 하는 장이 맞고 내일 또 파월 할배 연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방송이 나가는데요. 내일 어쨌든 카톡방이랑 이제 시황 분석을 통해서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아래에 있는 링크방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저랑 같이 또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 초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촛발.